저는 강남대성학원을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전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의예과라는 사실 모든 수험생들의 꿈만 같은 학교에 제가 입학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놀라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증명받았다는 것 같았기에 이제 기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전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능 패턴대로, 수능 스케줄대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온전한 모든 전체 시험을 치른 것은 아니고 국어 시간에는 이제 일부 국어 지문 개수를 줄여서 국어 비문학 지문 1개, 문학 지문 1개 정도를 풀어봤던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도 원래 30문제를 수능에서 시험을 치지만 그중 이제 조금 난해한 문제들 10문제 정도를 꼽아서 풀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시간이 한 아침부터 풀었기 때문에 한 낮 2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낮 2시부터는 사실 이제 모든 연습은 다 마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살짝 명상을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고 노력을 했다 라는 사실을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조금 안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수능 당일에 수능을 치러 이제 기분 좋게 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꼽아보자면 일단 사실 수학 과목이 가장 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수학 과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22번 문제였는데 22번 문제가 난해했던 이유는 사실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이기도 했고, 수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내는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그중 가장 이제 참신한 문제가 2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2번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 모의고사들을 많이 쳤었고 수능까지 쳤는데, 현역 때 치른 모의고사들보다 수능 성적이 현저하게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수능 점수로 가는 대학은 제 실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성학원을 처음 갔을 때 일단 제가 생각이 들었던 점은, 제가 느꼈던 바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구나, 즉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이제 실패를 하고 한 번 도전을 했지만 아니면 여러 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고, 이제 재수학원에 저는 사실 처음 들어와 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넓다, 많은 인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조금 많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퀀텀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쾌적하고 날씨에 계절이나 날씨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상쾌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잠깐 이제 쉴 때도, 명상할 때도 그렇고 퀀텀관이 어떤 활동을 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서 퀀텀관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대 모의고사 K였던 것 같습니다. 강대 모의고사 K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까지 이제 모든 과목에 걸쳐서 이제 12회에서 18회 정도의 많은 양의 이제 모의고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전 연습을 가장 많이 시켜준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가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성학원에서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통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아침에 6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짐을 챙기고 이제 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7시 반쯤 도착을 해서 자리 정리를 하고 퀀텀관 자리 정리를 하고 7시 50분쯤 이제 아침 조례를 가서 담임 선생님의 이제 아침 말씀을 듣고 그날 스케줄을 듣고 이제 다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이제 바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아니면 이제 퀀텀관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침에는 최대한 국어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국어 공부를 했고, 시간에 맞춰서 수업이 있는 날 어쩔 수 없지만 수업이 없는 날에는 수학 공부, 국어 공부도 하면 수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야외공원, 강남대성학원 본관에 야외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산책을 하면서 이제 배부름을 시키고 다시 이제 오후가 돼서는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다시 자습을 하는 식으로 그 학원에서 운영하시는 방법대로 저는 따라갔고요. 그리고 저녁 때도 똑같이 저녁을 먹고, 근데 저녁에는 좀 특이했던 점은 강남대성학원 본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제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는 잠깐 학원 주변을 산책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 때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야외 공원에서 산책을 했고요. 그리고 저녁 때 산책을 하고 또 이제 상쾌한 마음으로, 바람도 쐬고 리프레시도 했으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저녁 자습을 10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성학원을 다니고 난 후에는 이제 많은 인재들이 있고 세상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좀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 성적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축된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닌 그저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성적적인 면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성학원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제 수능 성적은 그때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학기 초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공부를 전처럼 수학 공부만 일단 먼저 매진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 같은 경우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과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많은 시간이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가장 요구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암기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비문학, 특히 문학 부분에서 이제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을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개념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사고력만을 요구하는데, 사고력은 단기간에 공부를 한다고 절대 느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사고를 해야지만 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수학을 매진을 해야만 이제 수학에서의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학기 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수학 과목에 먼저 매진을 할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학원을 다닐 때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였지만, 여름방학 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조금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을 많이 자고 이제 9시쯤 기상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수능 스케줄과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숙면에 취하니까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부족한 과목, 여름방학 때 부족했던 과목인 국어나 탐구 과목에 조금 더 매진을 해서 공부를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어도 이제 저는 언어와 매체를 시험을 쳤기 때문에 비문학과 문학, 언어와 매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글의 독해, 문단마다 끊어서 읽는 독해, 그리고 문단마다의 연관성에 집중을 해서 글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의 개수는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개수가 정해져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문학 종류들을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정해진 문법과 그리고 매체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가장 중요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마주치더라도 절대 그 풀이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끝까지 사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은 구하지 못하더라도 저의 사고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과학 탐구 과목으로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시험을 쳤는데, 화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문제를 통달하고,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들을 빠르게 수행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려고 이제 킬러 문제들만 모아놓은 문제집들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원 과목 같은 경우는 가장 개념이 중요시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수능에 연계되는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가장 먼저 익히고 난 이후에 이제 유전 문제, 즉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칭해지는 이제 킬러 문제들을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학습 방법은 오답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저만의 특이한 학습 방법인 이유는,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된다면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외우려고 하는 성향이 학생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외워서 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사고를 해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재수를 고민하거나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지금을 견뎌낸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웃는 날이 올 것이다. 즉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라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